안녕하세요. 유도리 추돌이입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문성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딱 4가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꺼내와가지고 받아 적으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안전교육이에요, 안전교육. 첫 번째, 안전교육. 안전에 정말 유의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저희가. 또 그런 학교고. 제가 항상 이제 학교에 있었지만은 항상 학교에 있을 때마다 1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실습하면서. 근데 신기한 게 교실에서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친구들끼리 싸운다거나 이런 사건은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항상 이제 막 실습실에서 다쳐요. 실습실에서. 대부분이 이제 뭐 하다 다치냐면은 불 때문에 다쳐요. 그러니까 불 때문에 다친 게 어떻게 다치냐면은 불을 켜고 직접적으로 손을 담그진 않아요. 이런 사람 없죠. 불에 담글 일이 없잖아. 뭘 올려놔야지. 그래서 뭐 하다 다치냐면은 불 때문에 다치는데 이거를 불을 이용해가지고 팔팔 끓고 있는 물이나 이제 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간 기름 때문에 많이 다치더라고요. 양식조리 실습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이 앞에 있고 뒤에 이제 불이랑 이제 싱크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다가 툭 튄다거나 옆에 설거지 하다가 또는 이제 뭐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막 툭툭 쳐가지고 자기가 다치던가 옆에 친구들이 다치던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막 그 친구를 막 남불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안타까웠어. 왜냐면은 이게 자기 몸이잖아. 혼나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몸이 다치는 거잖아. 크게 다치는 거잖아. 그래버리면서 너무 속상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근데 옆에서 보고 있어도 막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막 다칩니다. 그래버리면 정말 안타까워 그냥. 그래서 미리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소리 한다고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2급 인원 중에서는 꼭 한 명씩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 들 때라든가 뭐 기름 쓸 때 뭐 항상 그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은 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야.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더 짜증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 누군가는 맞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래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불을 이용해서 다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거지하다 칼을 손잡이를 잡아야 돼. 칼 날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막 베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칼질하다가 베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도구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실습 준비할 때 통조림 까다 통조림이 조금씩 베요. 그러니까 피는 안 나는데 조금씩 베이는 거 보고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음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조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나 실습할 만큼 해봤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꼭 이 부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별거 아닌데 서양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 당황스러운 거죠. 서양을 물어봤는데 서양이 뭘까? 서양이라고 하면 여기 자막에 띄워드릴 건데 서양이라고 하면은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을 지칭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에 뭐가 있죠? 미국이 있죠. 캐나다가 있고 흔한 나라예요. 자, 그리고 유럽에 뭐가 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죠. 네,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 때 이론 시간에 이걸 다룰 거야. 막 유럽과 아메리카를 이렇게 나라별로 이제 나누고 그 나라가 어떤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2학기 때 할 거니까 일단 이런 나라가 있다. 수업 중에도 중간중간 다룰 거예요. 프랑스에서 버터를 많이 쓰고 뭐 이탈리아에서는 뭐 올리브유를 많이 써.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올리브유에도 종류에도 뭐가 있고 이탈리아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할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리 영어입니다. 조리 영어. 조리 영어라고 하면은 따로 이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습하면서 습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단을 붙였잖아. 2학년 때 지단을 붙였잖아요. 지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지 않았잖아. 그냥 선생님이 이제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두르고 이제 기름이 너무 많으면 키친타월로 닦고 흰자와 노른자를 나누고 흰자 거품 쳐가지고 거품 제거하고 흰자 따로 붙이고 근데 흰자는 이제 금방 퍼져버리니까 가장자리에서 조금씩 막 붙이고 공간이 많으면은 옆에 노른자를 조금씩 쭉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불의 온도 높이면 안 되고 이제 한 면 익었으면은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제 위에 있던 안 익은 면을 막 익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식혀. 이걸 지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명칭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데 내가 이 다음 과정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설명한다 생각해봐. 일단 펜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고 기름을 받으면은 기름을 닦고 그래서 흰자를 젓가락으로 쳐가지고 거품 제거하고 흰자 따로 노른자 따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색이 안 나도록 만들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지단 붙였어? 지단 안 붙였으면 지단 붙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경우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서양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데 이것을 이거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리 용어도 습득하게 되는 거니까 따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조리 용어에 대해서 그래도 영어다 보니까 따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글자가 너무 생소하잖아. 뭐 디글레이즈, 폰드 뭐 이런 게 있어.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한국어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 잘 모르는데 영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또 공부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이제 검토나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수업 중간중간에 짚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조리영어 콘테스트 해가지고 조리영어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맞춘 학생들한테는 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파트너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뭔가 좀 준비 좀 해보세요. 뭐 수업 중에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많을 거니까 재밌지 않겠어요? 그냥 날마다 3학년 됐는데 뭔가 이제 나 대학을 가야 될지 취업을 가야 될지 취업은 어디를 해야 될지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걸 좀 해야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리영어 같은 경우는 스펠링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스펠링까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경험담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디글레이즈라는 게 있어요. 디글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알파벳을 모르고 디글레이즈 이 네 글자 한글로만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어느 서적을 보는데 번역기로 돌렸는지 디올레이즈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디올레이즈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대학교 때 일인데 이제 이 친구도 막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가지고 서양조리 책인데? 라고 말하니까 정말 기본적인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딱 야 진짜 모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봤냐? 라고 묻더니 옆에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찾더니 이거 디글레이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글레이즈? 디글레이즈가 우리 수업 중에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맞대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판에서 이렇게 디올레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영어로 보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디글레이즈에 대해서 쳐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한글로 풀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디올레이즈, 디글레이즈, 디글레이즈 뭐 등등등 뭐 다양하게 풀어져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양조리를 전공을 한다던가 대학 가서 이제 뭐 외국 수업을 들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영어 단어를 알게 된다면은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눈치껏 유도리껏 알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역 파일이 왔을 때 사리분별 못할 때 영어 단어를 알게 된다면은 이제 영어 문장을 보겠고 문장을 보면은 금방금방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가능하기만 하다면은 스펠링까지 아는 걸 정말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그런 이제 무역주의인 것 같아요. 보통 단어까지 다 알려고 하는데 저는 좀 단어까지 알면 좋겠지만은 관심 있으면 알겠죠. 좀 그래도 뭐 우리 애들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어까지 외우지 않아도 뭐